자, 이번 시간에는 60페이지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 파트는 문제가 한 문제는 꼭 나오고 다른 지문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 문제 이상이다. 60페이지 등록의 개념, 장부에 적어 올리는 걸 등록이라 합니다. 개공임을 증명해 주는 거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밑에 등록의 성격,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 처벌되죠. 3-3.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2번 가끔 출제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고 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무효가 될 수는 없죠. 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데 법조문이 이렇게 써 있어요. 등록한청은 등록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래 세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꼭 등록을 해줘라. 아래 세 가지 해당하면 등록 안 된다는 얘기죠. 첫 번째,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가 등록을 신청했어요. 두 번째는 결격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록 안 되죠. 안 되는데 여기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해준다. 즉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등록을 신청했어요.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등록 기준에 적합해요. 그럼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한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동네 왼수가 와도 해줘야 돼?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헤어진 남친이 왔을 땐 그때 해주지 마요. 네, 사람이 뭐가 있어야죠 그래도. 자, 어쨌건 법의 요건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해준다 이 말입니다. 오른쪽에 등록 신청자로 갈게요. 등록 신청자 동그라미 1번 출제돼요. 괄호 빼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소공은 뭐한다? 제외가 중요합니다. 다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 말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소공 제외라는 말은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구나. 이걸 바꿔서 읽으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공인중개사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소공은 제외. 그렇죠. 소공은 이중 소속 안 되니까 우리.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출제되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등록 신청자 거기는 소공 제외 포함이면 안 돼. 틀려요. 제외 또는 소공은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것만 출제됩니다. 자, 등록한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다시 어디요?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등록한청이라 한다. 등록한청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다. 이 시는 구가 없는 시를 말하죠. 특별자치도 행정시를 말하고 이렇게 출제돼요. 예를 들면 등록한청이 등록증 주잖아요. 어떻게 내게 되냐면 등록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괄호 열고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 시장을 말함 괄호 닫고 군수구청장이 교부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구가 있으면 구, 없으면 시 이런 뜻이죠. 이게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이게 등록한청이다. 밑에 주의 볼게요. 주의.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데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등록한청이다 아니다? 아니다. 거기는 자격증 주는 거죠. 밑에 예제. 광역시장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X! 광역시장은 등록한청이 아닙니다요. 아닙니다. 다음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등록하는 거죠.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등록한청이라 한다. 나중에 우리 배우죠.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안에는 둘 수 없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표 신고, 인장 등록 전부 다 어디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한청에 하게 된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등록 요건.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등록 기준이라고도 하고 등록 요건이라고도 하는데 그 뜻을 꼭 알아두세요. 첫 줄에 적혀 있죠.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춰야 할 요건을 말한다. 다시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라 하고요. 밑줄 친 것도 시험에 나와요.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번 나왔는데 이런 걸 왜 내나 몰라. 대통령령인데 국토부령인지 우리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기준이라고 뜨면 웬만하면 대통령령이에요. 그 기준이 공법에서는 국장이라며.
저도 강의 듣는 분들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 중개사법은 기준은 대통령령, 공법은 국장 그렇게 한대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잘 나와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이 법상 등록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죠. 시험에 이런 지문 나왔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하려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X. 그런 거 적용하지 않는다. 되게 잘 나와요. 자, 등록기준은 첫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가 갖출 기준. 자,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뭐 배웠어요? 실무교육. 작년에 이런 지문 나왔어요.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기준에 해당한다. OX. 다시 실무교육 받는 것은 등록기준에 해당한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등록기준 있잖아. 지금 여기 적혀 있잖아. 실무교육 받으라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실무수수 포함한다고 그랬죠. 다만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 신청. 이때는 실무교육 받지 않는다. 자, 실무교육을 막 교육 이름 바꿔치기 하고 막 그래. 연수교육, 막 직무교육, 막 예방교육, 막 난리가 아니에요. 실무교육입니다. 자,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는 일단 건축법에 따른 건축 절차를 거기다 적어드렸죠. 건축 허가받고 착공신고, 건축물을 시공하고 감리받고 사용승인. 사용승인 받으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대장 만들고 보존등기에서 등기부 만들어지고 그래요. 박스 밑에 원칙.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개설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원칙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거든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 절차를 다 거쳐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건물에 확보해야 등록된다 이거죠. 근데 무허가 건물이 등록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절차를 다 무시한 거. 동그라미 2번이 잘 나오죠.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이라면은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도 등록할 수 있다. 사용승인 받았다 이거야. 그럼 건축물 대장 아직 없어도 등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겠죠. 사용승인 받은 건물이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엔 등록할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죠. 공법에 여러 법들이 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준공검사, 도시민 중앙령 정비법 준공인가, 건축법, 사용승인, 주택법, 사용검사 이런 용어를 쓴대요. 쓴답니다. 그냥 다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도 되게 잘 나와요.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 가설 건축물도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질 때가 있대요. 등록이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어 법에. 자, 동그라미 4번은 참고하세요. 소유권 보존등기까지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용승인 받았거나 건축물이나 있으면 되는 거니까. 미등기 건물이라도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 대장에 만들어진 건물이라면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다고 답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5번처럼 사용권 확보해야 돼요. 우리 꿈이 뭐지? 꿈, 소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사용대차. 무상으로 쓰는 사용대차.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건 전세.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임대차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자, 이런 방법으로 확보하라 이겁니다. 이런 특혜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사용대차 방법으로 확보한 건물에 등록할 수 없다. X.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고 중개사무소 확보하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갖출 요건이 시험에 잘 나와요. 법인이 갖출 요건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단 아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등록기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동그라미 반가로 1번.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면 되고 자본금은 뭐가 됐든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상법상 회사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은 잘 안 냅니다. 반드시 자본금 5천 이상인 상법상 회사이어야 한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더군요. 상법상 회사를 설립한 경우 그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우 그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괄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협동조합이므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 주의하십니다. 제외. 자, 두 번째 요건, 법인은 겸업제한을 받잖아요. 겸업제한. 저 밑에 14조. 법인 14조에 정해진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이렇게도 출제됐었어요. 우리 중개업이랑 5개랑 경공매 이거 외에는 겸업이 안 되게 돼 있죠. 우리 법인은. 그래서 이 법에 정해진 7가지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해와야 등록이 되더라. 그래서 다음 페이지 14조 이외의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적어드렸죠. 14조 밑에 7가지 업무는 우리가 이제 사장 가서 배우게 됩니다. 뭐 중개업도 있고 뭐 이사, 도비업체, 소개, 뭐 분양대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공매도 있고요. 7가지 외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등록이 안 되고요. 법인이 개공이 된 이후에도 그 14조에 있는 업무만 겸업해야 됩니다. 14조 외의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임등취, 겸업 위반 임등취, 임겸업 이런 식으로 되죠. 동그라미 3번도 참고로 읽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대행 등록할 수 있죠. 택지 분양대행은 안 되잖아요. 택지 분양대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등록할 수 없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자, 대표자 사원 임원.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되지. 그다음 대표자를 뭐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은 중개사여야 되죠. 3분의 1 이상. 그러면 중개사가 아닌 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죠. 그러나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사원은 될 수 있죠. 대표자 빼고 한 사람이면 그 자는 중개사여야 되죠. 대표자 빼고 둘 중에 하나, 빼고 셋, 하나, 빼고 넷, 둘, 5, 둘, 6, 또 둘, 7은 셋, 8도 셋, 9도 셋이죠. 셋. 84시겠죠. 다 적어드렸습니다. 다음 4번 실무교육은 전원 다. 대표자, 임원, 사원은 전원 다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분사무소를 함께 두고 싶다면 책임자도 함께 받아와야 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임원 또는 사원도 실무교육을 전원 다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죠. 중개사무소는 아까 배운 거 그대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확보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예제는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충분히 여러분 푸실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등록 기준 갖췄어요. 갖췄고 이제 66페이지 가셔서 이 등록 기준을 갖추었으면 등록을 신청해야죠. 등록 신청을 합시다. 등록관청에 자, 거기 문장 제가 읽어볼게요. 뭐 밑줄 안 쳐도 돼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5호 서식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 내란 얘기죠. 등록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구비 서류 어떤 건 내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러죠. 그다음에 공짜 아니네요.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잠깐 우리 등록 신청서 보러 갈까요? 71쪽 71. 자, 그 서식 제목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잖아요. 근데 개공에 인장 등록 신고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오, 우리 원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우리 인장 파트가 나오죠. 처리 기간은 항상 위에 오른쪽에 처리 기간은 7일. 신청인 적어내시고 신청인 전화번호 밑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를 써내죠. 등록관청에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하니까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종별 선택하시고 사무소 이렇게 확보했다. 그 다음에 밑에 뭐 제출 서류도 있고 그 밑에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는 안 내도 되는 것이겠지. 다음 수수료도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66으로 건너옵니다. 66. 맨 밑에 첫 번째 제목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제출하지 않는 서류. 첫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첨부 X. 좋아.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 법인은 대표자, 공인중개사인 임원 사본 거 다 낼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은 누가?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이것도 낼 필요가 없다. 박스 밑에 있는 말도 익혀두세요. 등록 신청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를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내는 거 3개, 자격증사본, 법인 등기상 증명서, 건축물 대장. 저 오른쪽에 제출 서류는 별로 안 중요해요.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건 내야지. 실무교육을 받았다는 건 내야 되는데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내지만 실제 실무교육은 위탁할 수 있죠. 위탁하는데 그 위탁이 몇 페이지 있는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실무교육 위탁은 235쪽에 참고하세요. 235쪽. 우리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시도지사가 3군데 위탁할 수 있어요. 교육은 3가지니까 3군데 위탁합니다. 협회, 공기업, 준정보기관, 부동산 관련 학과에 있는 학교. 참고하시고 67 다시 오셔서 맨 위에 괄호 안에 서 있죠. 괄호 안에.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한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진? 여권용 사진. 재작년에 반명함판이었다가 개정됐는데 취업에도 나왔어요. 재작년에. 여권용 사진 큰 거 붙인다고. 큰 거. 우리 사진 다 찍었어요? 빨리 찍어야 돼. 빨리. 우리 이쁠 때 빨리 찍어야 돼. 여름에 찍으면은 내가 웃는 게 아니에요. 얼굴 막 붓고 막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쁠 때 찍어요. 여권용 사진. 동그라미 3번.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내야 되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거. 다음 이어지는 문제 읽어드릴게요.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됩니다. 라는 사유를 적은 것도 내야 됩니다. 사용 승인 받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 없을 때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된다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써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밑에 3번은 아셔야 됩니다. 외국인과 외국 법인만 내는 서류. 외국의 주된 영업소든 법인.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만큼만. 외국인은 신원조회 안 되니까 본인이 결격에 해당되지 않아라는 걸 갖춰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외국 법인은 상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안에 꼭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법에 따라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는 외국 법인만 낸다. 이것도 이미 출제됐어요. 다음 밑에 수수료도 중요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 납부,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돼. 이따 우리 등록증 받기 위한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다 갖춰냈네. 서류도 내고 돈도 내고 다 냈어. 그러면 놓고 가 기다려. 공무원 뭐라고 그래요? 놓고 가. 처리기간 7일. 나는 가서 뭐 한다고 그랬죠? 나는 가서 그렇죠. 개업 준비해야 되죠. 돼지머리, 뭐 고기도 맞추고 떡도 찍고 수건도 찍고 할 일이 많잖아요. 핑크색으로 사무실 인테리어도 하고 수건도 아니 수건 아까 했지. 풍선도 달고 머리 폭죽박 퍼레이드까지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그렇죠. 그동안 등록한청은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사무소 방문도 해요. 요건에 적합하면 반드시 등록을 아까 해 주어야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밑에 반가로 1번 그 세 줄 제가 읽어볼게요. 등록 신청받은 등록한청은 밑에 2가지 종별, 공인중개사인 개공, 법인인 개공 이 종별에 따라 구분해서 뭘 해주고 등록을 해주고 그 사실을 신청받고 며칠 안에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뭘로써 그렇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면 통지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등록증 교부 이러면 틀려요. 등록증 교부 X라고 적어두셔도 돼요. 서면 통지. 개공이 되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문서도 날라오고 문자도 날라와요. 그럼 이제 등록을 한다는 말은 내 거 등록대장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이 컴퓨터로 등록대장을 만들었다. 장부에 적어 올린다. 그리고 이제 개공이 되었다 알려준다. 그럼 나는 뭐가 된 거지? 개공이 된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나는 구청에 시군구 등록한청에 뭘 찾으러 가야 돼요? 그렇죠. 등록증을 찾으러 가야 되죠. 이 등록증 찾으러 갈 때 우리 뭐 해야 되죠? 보증 설정해야 되죠. 보증 설정. 근데 이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는 보증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공제 가입한다면 협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공제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보증법 마찬가지고. 이때 이제 그 공제 신청서 쓸 거 아니에요. 쓸 때 개공 인적사항, 사무소, 그다음 등록번호, 명칭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공되기 전에는 가입이 안 돼요. 내가 개공이 되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보증 설정 시점은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등록한청에 신고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뒷장 68쪽 저 위에는 그냥 읽고만 가면 돼요. 개공은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 손해 발생시켰다면 배상 책임 있잖아요. 이 책임 보장을 위해서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에 보증범 공제 공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 신고도 해야죠. 문제 풀 때 보증 설정 문제 풀 때는 아까 저 위에 동그라미 2번처럼 개공은 업무 개시 전에 보증범 공제 공탁해야 된다. 그래도 맞고 그냥 업무 개시 전에 그래도 맞고 밑에 동그라미 1번처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맞고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업무 개시 전에 그래도 맞고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등록을 하고 업무 시작 전 그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보증을 설정하고 등록한청에 신고해 줘야 돼요. 신고해 주면 뭘 준다? 등록증을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 세 줄을 읽어보시고 밑에 주의.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보증의 설정은 등록 기준, 등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냐? 등록 기준이라는 건 내가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은 등록 신청 전에 갖출 요건이 아니죠. 이게 시험 지문이라고요. 자, 보증의 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X 이렇게 출제돼요. 그 다음 밑에 계속 이어서 밑줄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 서류도 이다 아니다? 아니다. 등록 신청할 때 제출 서류도 아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내는 게 아니죠 지금. 밑에 주위에 1번, 2번 다 써드렸잖아. 이렇게 친절해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다 시험 지문 써드렸잖아요. 그대로 익히면 돼요. 이렇게 시험 지문 다 이렇게 써있는 책 대한민국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자랑하지 말라고요? 알았어요. 자랑할 건 해야지. 할 건 해야지. 공부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근데 보증은 등록 기준이 아니다. 그다음에 이때 제출할 서류도 아니다. 보증 설정 신고했어요? 그럼 이제 뭘 줘야 돼? 등록증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저 밑에. 모든 서식은 다 어디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고 그랬지. 자, 등록한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자, 모든 서식은 국토부령에 있다. 등록한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오. 맨 앞에 등록한청을 국장, X, 시도지사 이렇게 문제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등록한청이에요. 앞에 잠깐만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페이지 46 보세요. 46. 페이지 46을 보면 맨 밑에 시도지사는 합격자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틀이 똑같잖아요. 시도지사, 국토부령, 자격증 교부. 68쪽은 등록한청, 국토부령, 등록증 교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 등록한청은 국토부령 가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뭐 했는지 보증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어떻게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정확한 이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지문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등록한청이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 등록한 자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맞죠? 등록증 줄 때 보증 설정을 확인한다는 말이니까. 이쪽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자, 오른쪽에 등록대장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업무 개시하는 건데, 잠깐 이쪽으로 보시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어. 개설 등록했으면 나는 뭐가 된 거예요? 개공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온라인 보증 가입하고 신고하고 등록증 받아서 사무실에 액자 걸고 일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려 사실은. 금방 하는데 이자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개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됐는데 개공이 됐는데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 휴업하고 있는 거와 똑같다지 않느냐. 그러니 이 휴업은 얼마를 초과할 때? 3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게 돼 있지 않냐. 그러니 동그라미 2번 밑줄 개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얼마 초과하여 3월을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좋아요. 그 다음에 협회 통보. 이제 등록관청이 할 일이 남았어요. 등록관청이 방금 뭘 줬어요? 등록증 교부했잖아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는 제도. 등록관청은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네, 구체적으로 국토부령에 가보니까 등록관청은 매월 모아서 매월 박스 안에 있는 걸 모아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는 거예요. 중개사무소 등록 행정처분 통지서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이달치를 다 모아 적어요. 적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한다. 밑에 통보사항은 첫 번째는 등록증 교부. 등록증 교부사항. 그 다음에 각종 신고들이 있어요. 신고들이 쭉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고용 신고, 고용학의 종료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신고. 그다음 행정처분, 등록 취소, 또 업무 정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등록관청은 이달치를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라. 굉장히 심하게 잘 나옵니다. 등록관청을 틀리게 냈습니다. 아니 등록관청을 맞게 냈고요. 협회 통보를 국장이라고 낸 적도 있어. 그 박스 밑에 지문이 있을 거예요. 국장의 통보가 아니에요. 뭐 여러 지문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 처분한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업무정지 처분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5. 이게 다 시험 지문이에요. 전부 다 시험 지문입니다. 자, 협회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 중개사무소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변화들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 줘라 이 말입니다. 다 변화들이 있죠. 등록증 교부, 태어났어. 사무소 이전 신고, 자기는 변했어. 이런 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태어났어. 고용 신고, 집 애 낳았어. 고용계약 종료 신고, 집 나갔어. 휴폐업, 놀고 죽어. 등록 취소 업무 정지도 놀고 죽어. 다 이런 것들이죠. 자, 종별 변경은 최근에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써있죠. 거기다 밑줄 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을 말합니다. 이 등록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개공. 이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법인인 개공을 말합니다. 그렇게 메모해 두셔도 되고, 이들이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 이게 말은 내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인데 법인인 개공으로 바꾸어서 내가 법인 대표자 되어서 계속 중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걸 종별 변경이라 해요. 종별 변경할 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라.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출발하라 이거야. 신청서 다시 내는데 다만 해도 이어서 종전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 겹치는 것은 안 내도 된다 이거죠. 다만 종전에 등록증은 뭐 해야 돼? 반납해야 돼. 그 반납이 중요합니다. 종전에 등록증은 뭐 하셔야 된다고? 반납해야 2장 안 되지. 반납하지 않아도 돼. 그럼 틀려요. 반납해야 돼. 그리고 다시 앞장으로 와서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 이렇게 한번 적으세요. 등록증 재교부를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러면 X로 문제 풀면 돼요. 최근 10년간 나온 질문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가능해요. 등록 신청서 다치되리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자 한다면 등록 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된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 X. 종전에 등록증 뭐 해야 돼? 반납해야 돼. 퇴출발하라는 얘기예요. 저 밑에 재교부는 뭐 등록증 재교부, 등록한청 재교부 신청하는 얘기고 저 밑에 지자체 조례 수수료 내라는 얘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73쪽 이렇게 등록증 받고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받고 좋아. 등록증 이렇게 생겼고요. 여권용 사진, 그다음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생일 챙겨주나 봐요. 그다음 밑에 종별은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냐, 그 부칙상 개공의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원래.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저씨예요. 사무소 명칭, 소재지고, 인장도 여기 찍게 돼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이중 등록 금지 등. 이중 등록 금지 등. 자, 동그라미 1번. 이런 것도 다 출제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그대로네. 그러면 O라고 풀면 돼. 간단한 거죠. 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 할 수 없다. 이중 등록 금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제 행정처분 부를 때 이렇게 묻죠. 이중 등록. 우리 어떻게 읽었지? 몸으로 읽었지? 이중 등록. 이렇게 읽었잖아요. 이중 등록하면 당연히 뭘 줘요? 절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형벌은 몇 년? 1-1.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그다음 1-1이다. 다음 동그라미 2번도 좀 알아두시는데 갑군에서 등록했다가 또 갑군에서 등록했어도 이중 등록이에요. 가끔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어떻게 같은 구에서 등록을 2번 하는 게 가능하냐. 공무원이 바보냐. 안 될 거야. 아마. 실제로는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지만 해본 사람이 없을 테니까 안 되겠지만 그랬다면 그것도 이중 등록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시험이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이어서 갑군에서 등록했다가 또 을군에서 등록해도 이중 등록이에요. 다음 이중 소속 금지. 자, 우리가 이중 소속은 누구한테 적용해요? 일단 중요한 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죠. 등.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전부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다 될 수가 없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다른 개공의 소공 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다른 법인인 개공이 임원 될 수 없다. 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공의 소공 될 수 없다. 보조원은 다른 개공의 보조원 될 수는 없다. 다 안 된다는 거지. 전부 다 안 된다. 전부 다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위반 시 제재가 중요하죠. 자, 이중 소속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개공일 때 뭘 주고 절등취 반드시 등록 취소. 형벌은 몇 년? 1-1. 우리가 절등취를 이렇게 외우죠. 절대적 등록 취소는 어떻게 외우느냐. 우리 우울한 노래 있잖아. 해결 양이 지체 이렇게 외우잖아요. 해결 양이 지체. 자, 사망의 산, 결격 사유, 거짓 부정 등록, 등록증이 양도되어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해서 자격 정지 받은 소공에게 중개업을 하게 했어. 최근 1년 동안 업무 정지 2번 먹고 또 업무 정지 위반했어. 여기 2죠. 2.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다 절등취 1-1. 그다음에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했을 때는 자격 정지. 그다음에 형벌은 1-1. 우리 자격 정지는 어떻게 외우죠? 자격 정지는 금이 투 서서 확인 인
금지행위, 판매명소, 관직상토 2종 소속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거래계약서, 거짓기재 투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지.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았지. 인장 등록 안 했지. 등록하지 않은 장을 썼지.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이 2종 소속했을 땐 행정처분 있다 없다? 없다. 형벌만 받는다. 형벌만.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거 조심해야 되죠. 우리 중개보조원이. 자, 오른쪽에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자, 19조 있죠. 19조. 법의 19조. 법조문을 제가 읽어볼게요. 19조는 제목이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19조는 1항도 있고 2항도 있네. 19조 1항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 좋아. 총 4개 문장이죠.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이거 하면 뭐 준다?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 1-1 여기 성명, 상호, 등록증, 양도대여. 다음에 밑에 2항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했거나 등록증을 양수, 대여 받아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랬다면 형벌만 주겠지. 1-1 됐네. 됐네. 뭐 이런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공인중개사법 19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등 금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총 8개나 됩니다.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한 자, 등록증을 양도한 자, 등록증을 대여한 자,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한 자, 등록증을 양수한 자, 대여받은 자. 이거 다 골라야 돼요. 다 골라야 돼. 자, 저 밑에 등록의 효력 소멸. 개공 사망 해산하면 당연히 등록 효력은 바로 없어지겠죠. 주의할 점은 사망 해산은 무슨 사유라는 거? 절등치 사유. 서류상 등록 취소는 해야 되니까. 여기 있어요. 사망 해산은 절등치. 예를 들어 다음 중 절등치 사유를 모두 골라라. 기억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이것도 절등치로 골라야 됩니다. 법인이 개공에 해산한 경우 절등치로 골라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등록 취소는 종류가 2가지가 있죠.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임등치는 어떻게 외웠더라? 오랜만에 임등치 한번 써볼까요? 우리 심화이론이니까. 심화이론은 임등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 등록 취소. 미투 금전 보휴 사법 처리 이렇게 외우잖아요. 미투 금전 보휴 사법 처리. 나도 금전을 보유하고 싶어 사법 처리 좀 하지 마. 자, 등록 기준 미달, 임등치, 거짓기재 투계약서. 우리 셔는 업무정지, 센셔는 임등치. 금지행위 우리 판매, 명소, 관직, 상토,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임금. 주상전화 이거죠. 죽여주시옵소서 이거.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김치전.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비공개 요청으로 정보 공개했으면 빠존. 임등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행하지 않고 즉 보증 설정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습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2 이상 중개사무소 둔 거죠. 이중 사무소. 이중 등록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했다. 법인의 겸업 위반. 임겸업. 임등치 임겸업.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과태료 3방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 과태료 위반했습니다. 3방 먹으면 임등치라고 그랬어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등록 취소 중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2번이요. 등록 취소 사유에 적발됐다고 그래서 곧바로 등록에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틀립니다. 적발됐다고 바로 효력성을 내는 게 아니라 등록 취소 처분까지 받아야 됩니다. 취소 처분 받기 전까지는 등록은 유효한 겁니다. 폐업 신고되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가장 대표적이죠. 2번, 3번도 가끔 떠요.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했을 때도 무등록 중개업으로 문제 푸신다 이거야. 좋아요? 3-3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밑에 판례는 첫 줄 끝에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변호사도 이 법상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2003년이니까 서초구에 뭐 변호사가 나는 변호사나 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등록할 수 있지라고 신청했지. 신청했더니 구청에서 거부했죠. 안 된다고. 왜 그러시냐고. 응? 그랬더니 소송 걸었죠. 이게 다 그 목적이잖아요. 소송하려고. 거부당해요. 소송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뭐 되면 좋고 뭐 아님 말고 이거지 뭐. 되는 좋고 아니면 말고. 일단 판사님 뭐랬어? 대판까지 가서 증따라고. 쪽팔리게 하지 말고 증따라고 했던 거야. 이 법상 등록 기준 적용받아야 한다. 자격증 있어야 등록할 수 있다. 그 다음 게 또 중요해요. 현재 우리 무등록 중개업자는 3-3으로 처벌하잖아요. 처벌하는데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거래 당사자를 이 법상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으며 공범, 공동정범, 공범을 한 것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밑줄 또 하나 있어요.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개공은 투기 조장 행위거든요. 저번에 제가 기본 이론할 때는 안 읽어드렸던 거야지. 개공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면 투기 조장입니다. 중간 생략되기를 도와주면 투기 조장으로 이제 3-3으로 처벌되거든요. 근데 중개 의뢰인이 개공한테 미등기 전매를 해주세요라고 의뢰했다는 거야. 이 행위를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개공에게 미등기 전매 중개 의뢰한 미등기 전매 중개 의뢰한 당사자는 무슨 법 위반이 아니라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라고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다음 세 번째가 굉장히 최근 판례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당연합니다. 처벌 안 된다. 뭐하러 등록합니까? 그냥 집에서 하지 그냥 중개업을 하고 간판 뭐 그 베란다에다 걸고 하지. 당연히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애초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한 경우도 역시 똑같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자가 황당한 주장을 하죠.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등록이 안 된다 이거야. 등록이 안 되니까 불가능하니까 나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왜? 공인중개사만 등록할 수 있으니까. 이게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건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거지. 난 애초부터 등록이 안 되니까 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판사님이 뭐 너 이상한 묻기는요. 말도 안 돼. 나 여기서 처벌된 거야 이게. 자, 오른쪽에 3-3. 자, 보수 청구권은 총칙 파트에서 배웠었어요.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적어드렸으면 적으실 수도 있겠다.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가 보수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우리 15쪽에 있거든요. 15쪽. 이런 공식이 있었죠. 둘 다 자격이 없는 자야. 둘 다 등록하지 않은 자예요. 근데 이 자가 뭘 했다면, 중개업을 했다면 그때는 보수 약정은 뭐지만, 보수 약정은 무효지만, 우연히 단 한 번 중개를 한 것처럼 뭐가 아니라면, 중개업이 아니라면은 그 보수 약정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다. 다만 너무 과다하면 신의칙에 반하니까 가백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과다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효가 됩니다.
이게 중기업이냐 중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보수약정이 유효무효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최근에 나온 문제입니다. 재작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이제 결격 사유로 들어갑니다.